7월 3일인데요. 29일 날 있었던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발언을 했다지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보수가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하고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어요. 자, 여러분, 큰일 났다.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큰일 나고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해놓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박 전 대통령은 보수 우파를 표상하고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또 대통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판단 하나하나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왜 아닌가는 조금 이따 천천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보수 우파의 위기랄까?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다만 성공을 못했지만은 노력을 한 분이다 이거죠. 오히려 이 전 대통령 때 그와 같은 노력을 애써서 경주했어야 되는데 그 5년은 그런 노력이 오히려 없었다. 거의 누적돼 가지고 박 전 대통령 때 와서 터졌다 이렇게 봐진다 이거죠. 그런 노력이 필요한가 이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을 받고 일단 무너졌다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잠룡이다. 무슨 정치인이다. 유력 인사다. 하면서 그렇게 빛났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빛이 더 나가지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리더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두 빛발인 창호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들의 실력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박 전 대통령 그늘에서 그나마도 조금 반짝이었다는 것이죠.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저절로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큰일 나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걸 되돌리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보수 우파 위기가 왔는가? 그거 한번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또 그리고 도대체 보수 우파는 누가 보수 우파냐? 누가? 그 정의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위기를 벗어날 건가? 그것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죠. 자,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기존 보수 우파는 교체를 당하고 있는데 교체를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무너져 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댐이 금이 가고 있었다 이거죠. 쭉 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강해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게 닳아서 터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돌아보세요 한번. 10년 20년 동안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가. 국민 정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교육, 그 다음에 또 국민 정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문화, 방송, 하다못해 영화, 책 쪽을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의 책이 많이 나왔습니까? 좌쪽, 우쪽, 어느 쪽의 책이 많이 나고 어느 쪽의 영화가 많이 나고 어느 쪽의 언론이 많아졌습니까? 네이버 다음 들어가 보세요. 거기 포진한 언론기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언론기관이 생겼는데 언론기관들의 방향 어느 쪽입니까? 그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좌쪽,
웃죠. 시민단체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활동력이 커지고 어느 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선거할 때마다 여론조사 역할 크잖아요. 또 큰일 날 때마다 여론조사. 그리고 국회 사법부 그동안에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공무원 세계는 어떻고요? 10년 20년 동안에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한쪽은 찌그러지고 한쪽은 커지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보수 우파는 자각을 못하고 서로가 서로 총질하고 서로가 서로 분열하고 줄서기 바쁘고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내 일심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파워가 형성되고 커지겠습니까? 파워란 건 선악보다는 정말 책임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서 단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조금씩 다르고 뜻이 다르고 좀 모자르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세력이 뭉쳐가지고 뜻을 한쪽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 힘을 모아야 그쪽으로 파워가 커지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무책임이 성행하고 안일하고 좌우 뒤로 포나 쏘고 그랬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포나 쏜다 이거예요. 날리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서로가 감싸서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반대가 그러면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노면서 남은 불륜 그런다고 늘 비꼬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그러니까 힘은 커져요. 옆으로 포를 쏘면 힘이 커집니까? 이러니 잘했니 저러니 잘못했니 하면서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막 분열 안 하고 배깁니까? 네, 그렇게 돼 왔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은 남북 간에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 60년 70년 동안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남북 간의 모든 관계에서 전혀 별개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얽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볼 때 반드시 그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안 되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 살펴야 돼요. 지금 보수 우파가 무너진다. 큰일 났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아, 보수 우파 무너졌으니까 잘 됐다가 아니고 아니면 큰일 났다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큰일인가 봐야 돼요. 만약 정말 큰일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려야 되겠죠. 순전히 박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보수파가 무너져 버렸다. 이럴 것 같으면 박 전 대통령 잘못이 없다. 명예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서 또 그것이 성공한다면 보수파 살아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너짐의 근간이 다른 요인이 더 크다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잘못은 아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 밑이 불안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게 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게 하지 말지. 참고 견디지. 한 1년만 참아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파가 살아나려면 박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을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 받고. 그리고 자기도 이미 보수인데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언론기관이든 노조든 공무원이든 일정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도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보수인 겁니다. 저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흔들리거나 뭐가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층이 다 기득권 아니에요? 그 층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나는 좌니까 괜찮고 너는 우니까 책임지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보수입니다. 그런데도 뇌가 좌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별도의 세계에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국가적인 차원에 봐서 보수파가 위기다 하면 사는 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사는 길이니까. 언론기관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국민들도 그 차원에서 봐야 되고 걱정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 동조했던 분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또 자기 이익이 뭘까도 생각해보고 이제 그럴 시점 됐다는 거예요. 그럴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한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책임지고 아마도 앞으로 1년 이렇게 지나면 절감하는 거 올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1년이 흘러가도 2년이 흘러가면은 뭔가 느낄 때 있지 않을까요? 이건 여담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이래가지고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이제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내리면서 그 다음에 5.18이 터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81년 1월 이제 대법원 군사재판인데요. 그때는 이제 김대중 씨입니다. 그냥 김대중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씨가 이때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법정 최후 진술도 남기게 되죠. 이런 내용이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져요. 그때가 이제 레이건 행정부인데 그 레이건 행정부에서 또 나서고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죠. 그때 이제 지미 카터는 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적극 나서지요. 미국 의회도 나서지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교황이 요한 바울 2세입니다. 거기도 나서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지도자, 종교인, 인권단체 모두 나서가지고 김대중 사형 중단을 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군부에. 근데 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나서고 여론이 나빠지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의치 않게 돼요. 아무리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김대중 씨의 형량이 그 당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얼마 후에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고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면되고 결국 대통령에까지 오른 거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또 하나 만든다죠. 새누리당과 결합이 이제 용이치 않는가 봅니다. 아무튼 기왕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잘 해가지고 국민 지지도 획득하고 의도한 바대로 노력을 배가시켜서 잘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 밑이 불안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게 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게 하지 말지. 참고 견디지. 한 1년만 참아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파가 살아나려면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받고. 그리고 자기도 이미 보수인데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언론기관이든 노조든 공무원이든 일정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도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보수인 겁니다. 저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흔들리거나 뭐가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층이 다 기득권 아니에요? 그 층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나는 좌니까 괜찮고 너는 우니까 책임지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보수입니다. 그런데도 뇌가 좌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별도의 세계에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 국가적인 차원에 봐서 보수파가 위기다 하면 사는 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사는 길이니까. 언론기관이든 국가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국민들도 그 차원에서 봐야 되고 걱정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 동조했던 분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또 자기 이익이 뭘까도 생각해보고 이제 그럴 시점 됐다는 거예요. 그럴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한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책임지고 아마도
앞으로 1년 이렇게 지나면 절감하는 거 올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1년이 흘러가든 2년이 흘러가면은 뭔가 느낄 때 있지 않을까요? 이건 여담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이래가지고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이제 신군부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내리면서 그 다음에 5.18이 터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1981년 1월 이제 대법원 군사재판인데요. 그때는 이제 김대중 씨입니다. 그냥 김대중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김대중 씨가 이때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을 받고 일단 무너졌다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잠룡이다, 무슨 정치인이다, 유력 인사다 하면서 그렇게 빛났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이 더 나가지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리더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모두 빛발인 창호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들의 실력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박 전 대통령 그늘에서 그나마도 조금 반짝이었다는 것이죠.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저절로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큰일 나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걸 되돌리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보수 우파 위기가 왔는가? 그거 한번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또 그리고 도대체 보수 우파는 누가 보수 우파냐? 누가? 그 정의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위기를 벗어날 건가? 그것도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죠. 자,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기존 보수 우파는 교체를 당하고 있는데 교체를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무너져 오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댐이 금이 가고 있었다 이거죠. 쭉 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강해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게 달아서 터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돌아보세요 한번. 10년 20년 동안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고 있었는가. 국민 정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교육, 그 다음에 또 국민 정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문화, 방송, 하다못해 영화, 책 쪽을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의 책이 많이 나왔습니까? 좌쪽, 우쪽, 어느 쪽의 책이 많이 나고 어느 쪽의 영화가 많이 나고 어느 쪽의 언론이 많아졌습니까? 네이버 다음 들어가 보세요. 거기 포진한 언론기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언론기관이 생겼는데 언론기관들의 방향 어느 쪽입니까? 그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좌쪽, 우쪽. 시민단체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활동력이 커지고 어느 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자기는 노면서 남은 불륜 그런다고 늘 비꼬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그러니까 힘은 커져요. 옆으로 포를 쏘면 힘이 커집니까? 이러니 잘했니 저러니 잘못했니 하면서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막 분열 안 하고 배깁니까? 네, 그렇게 돼 왔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은 남북 간에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 60년, 70년 동안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남북 간의 모든 관계에서 전혀 별개의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얽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볼 때 반드시 그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 안 되고 국가적인 큰 틀에서 살펴야 돼요. 지금 보수 우파가 무너진다, 큰일 났다, 없어져 버렸다.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돼요. 아, 보수 우파 무너졌으니까 잘 됐다가 아니고 아니면 큰일 났다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큰일인가 봐야 돼요.
만약 정말 큰일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려야 되겠죠. 순전히 박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영향으로 보수파가 무너져 버렸다. 이럴 것 같으면 박 전 대통령 잘못이 없다. 명예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서 또 그것이 성공한다면 보수파 살아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너짐의 근간이 다른 요인이 더 크다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잘못은 아니다.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면은 그 밑이 불안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게 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게 하지 말지. 참고 견디지. 한 1년만 참아도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수파가 살아나려면 박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을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 받고. 그리고 자기도 이미 보수인데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언론기관이든 노조든 공무원이든 일정 부분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도 형세께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기득권이고 이미 보수인 겁니다. 저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흔들리거나 뭐가 위기고 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층이 다 기득권 아니에요? 그 층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나는 좌니까 괜찮고 너는 우니까 책임지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보수입니다. 그런데도 뇌가 좌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별도의